제가 5년 전쯤 대학병원 심장내과에서 일했을 당시 일입니다. 어느 날 응급실에서 전화가 왔죠. 응급실에 심근경색 의심되는 환자가 왔습니다. 빨리 와서 봐주세요. 심근경색은 골든타임을 놓치면 즉사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바로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1분 뒤에 바로 또 전화가 왔어요. 중환자실인데요. 심근경색 징후가 보이는 환자가 있습니다. 빨리 와서 봐주세요. 뭔가 느낌이 싸했죠. 갑자기 콜들이 막 쏟아지는 그런 날들이 있거든요. 어디를 먼저 가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는데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응급실인데요. 이번엔 진짜 심근경색 환자가 왔어요. 지금 빨리 와주세요. 순간 정신이 멍해지더라고요. 보통 콜을 받으면 바로 머릿속에 계획이 세워지는데 응급콜을 동시에 3개를 받아버리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정신 상태가 혼미해지고 발이 잘 안 움직여졌습니다. 겨우겨우 응급실에 도착했는데 그 타이밍에 또 전화가 왔어요. 안병동 중환자실인데요. 환자 심장에 물이 차서 빨리 와서 빼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 순간 머리가 백지 상태가 되더라고요. 긴급히 처리해야 할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버리니까 머리가 아예 올스톱이 돼버렸습니다. 올스톱이 되니까 당연히 이성적인 사고로 판단할 수 없었죠. 빨리 응급 환자들을 처치해야 하는데 말 그대로 어버버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바보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진땀만 빼고 있는데 그때 한 선배의 조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조언의 내용은 일단 응급 콜을 받으면 수첩에 먼저 적으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적은 항목들을 바라보았죠. 그랬더니 정말로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바로 우선순위라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우선순위가 결정되니까 거짓말처럼 그 뒤에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대로 해결됐죠. 그때 2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을 때 이성적으로 사고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또 하나의 문제처럼 작용을 해서 나머지 문제들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당시 4개의 응급콜을 받았지만 4개나 응급콜을 받았다는 그 상황 자체가 또 하나의 문제로 작용해서 이 전반적인 상황에 영향을 줬죠. 멘붕이 오게 말이죠. 그래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4개였지만 체감적으로는 5개의 문제를 안고 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들을 수첩에 적어서 눈에 명확하게 보이게 한 순간 5번째 문제가 저절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5번째 문제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문제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우선순위가 눈에 보였고 결국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 깨달은 2번째 사실은 최선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들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문제들이 있는 그대로 눈에 보이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팔란티어는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최적의 솔루션을 내주는 IT 기업이에요. A라는 회사가 팔란티어에게 도와달라고 의뢰를 하면 팔란티어는 A 회사의 모든 정보를 디지털화 시킨 후에 각 정보들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찾아내고 그 후 이 시스템 체계 안에서 최적의 해결책이 나오게끔 만들어줍니다. 다시 말해서 A라는 회사를 디지털화된 논리화된 생태계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여기서 2가지 핵심 키워드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디지털화와 논리화입니다. 회사의 정보가 디지털화가 된다고 하면 뭔가 편리해질 것 같고 최첨단 시스템이 되니 뭔가 멋질 것 같고 빠를 것 같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디지털화의 가장 큰 핵심 목적은 바로 객관화에 있습니다. 회사 내 각 부서들이 갖고 있는 모든 정보들과 문제들을 일단 눈에 보이게 가시화시켰을 때 생기는 가장 큰 장점은 회사의 문제들이 제대로 객관화가 된다는 점입니다. 저희 응급콜 경험담을 비유해서 설명드리면 수첩에 적는 행위로 인해 침착하게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있었던 상황과 비슷한 것이죠. 그렇게 가시화가 돼서 객관적으로 이성적인 사고로 문제들을 제대로 파악했을 때 비로소 진짜 문제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때 최선의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가능해지죠. 최선의 의사결정이라는 게 사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가짜 문제가 아닌 진짜 문제를 놓치지 않고 찾아서 해결해 주는 데 있죠. 모든 문제와 관련된 정보들이 가시화가 되고 목표가 세워지게 되면 그에 맞는 논리를 형성할 수 있는데요. 컴퓨터 용어로는 이것을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저의 응급실 콜 경험을 다시 예로 들면 문제들이 가시화되고 단 한 명도 죽지 않게 만들겠다는 목표가 세워지게 되면 죽을 위험성이 가장 높은 사람을 우선순위로 두는 논리가 세워지게 되겠죠. 회사로 치면 각 부서들이 갖고 있는 모든 정보들과 문제들이 가시화되고 회사의 목표에 맞춰 각 문제들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면 마찬가지로 논리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이 의사결정 논리 시스템에는 2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의 모든 문제들을 가시화시켜 각각 우선순위 비교를 함으로써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짜 문제를 놓칠 가능성이 적다는 점이고, 2번째는 논리 기반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의 감정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온전히 수학적 사고로서만 진행되기에 모든 상황에서 중립적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아닌 수학이 판단을 해주는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동등한 퀄리티의 의사결정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팔란티어 시스템의 핵심이 되는 디지털화와 논리화라는 개념이 단어를 어렵게 표현해서 그렇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너무도 당연한 것들입니다. 사실 초등학생들도 다 알만한 내용이죠. 진짜 문제를 찾아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모든 문제들을 검토한 후 감정 배제하고 판단하겠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변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상당수의 과정들을 보면 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중요한 요소들이 제대로 작동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점이에요. 그 이유는 결국은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는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의사이죠. 빅데이터 닥터는 고객의 의료 데이터를 검토해서 현재 병원에서 최적의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해드리고 그로 인해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이러한 일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제가 의료 현장에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최선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최적의 진료를 하고 있는지 제 자신 스스로를 검토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가시화를 먼저 해봤죠. 하나는 환자의 모든 문제를 가시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가시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충격이 왔습니다. 단순히 고혈압 하나 있다고 생각했던 환자의 문제들을 가시화해보니 환자에게서 생각지도 못한 무수히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나죠? 의사가 직접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 기록들을 다 찾아보는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알기 어려운 문제들이었죠. 3분 진료 시스템에서는 더더욱 어려울 거고요. 그런데 충격의 포인트가 여기가 아닙니다. 환자의 문제들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의료 지식들을 가시화하는 순간 진짜 충격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의료 지식들이 가시화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가시화가 제대로 된다는 것에는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정보들이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눈에 드러난 정보들을 그 집단에 참여한 모든 구성원들이 보아야 하죠. 의료 지식이 가시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의료 지식들을 모든 구성원들에게 오픈하는 것에 있어 얼마나 떳떳할 수 있는가. 이 점을 기준으로 저의 의료 지식들을 곰곰이 체크해보니 10개 중에 3개 정도는 공개하기가 매우 애매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10개 중 3개는 명백하게 입증된 공식 데이터가 아니라 선배한테 배워서 전해져 오던 것들, 담당 지도교수한테 배운 것들, 그리고 경험적으로 익힌 지식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방법이 정말로 확실한 거야? 라고 질문한다면 내가 트레이닝 받던 병원에선 그렇게 치료했었어. 우리 병원 교수님이 그렇게 치료하셨어. 내가 해보니까 괜찮던데 정도의 대답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애매한 종류의 지식들이었죠. 다시 말해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지식 데이터다 보니 모든 구성원에게 공식적으로 오픈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환자의 문제, 의료 지식 정보, 가시화를 시켜서 최종 목표를 향해 논리가 형성돼야 하는데 의료 지식 정보 자체가 단 하나라도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이 순간부터는 논리라는 것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시스템에서 불확실한 정보가 존재함으로 인해 진짜 문제를 놓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진짜 문제를 놓친다면 더 이상 최선의 의사결정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의료 현장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은 심장내과 전문의인 바로 제 자신의 지식 상태였습니다. 심장내과 전문의는 의사 중에서도 매우 스페셜한 의료 전문가에 해당돼요. 그런데 그런 특수한 전문가일수록 오히려 자신의 지식을 공식적으로 가시화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자신만의 울타리에 갇히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왜냐하면 전문가라는 타이틀 때문에 아무도 그 전문가의 지식의 진위 여부에 대해 쉽게 검증할 수 없을 뿐더러 검증하려 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아무도 검증하지 못하는 내 지식 상태가 너무도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마음대로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때부터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러한 환경에서 최선의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언제나 균일하게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빅데이터 닥터를 만들게 됐습니다. 모든 정보를 가시화하고 모든 구성원이 함께 봐서 그 의사결정의 논리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을 의료라는 영역에서 구축해 나가기 위해 이제 막 첫 발을 내밀게 됐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팔란티어를 다시 바라보니 정말 엄청난 회사라는 것이 새삼 다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결정에 있어 핵심이 되는 정보의 가시화와 논리화, 이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진짜 끝판왕인 회사라는 걸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습니다.